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증시가 애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며칠간 반도체 쪽에서 슈팅이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기업들은 언젠가 가기 마련이고요. 또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조선주 2탄을 준비했습니다. 종목은 한국카본을 준비했고요. LNG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LNG 선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이 모스식이고 오른쪽이 멤브레인식입니다. 모스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로 LNG 탱크가 있는 게 모스식이고요. 그리고 멤브레인식은 네모난 모양으로 LNG 탱크가 있는 게 멤브레인식인데 이 모스 방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동그라미다 보니까 안정성이 되게 좋다고 해요.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이 벽면을 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시기에도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공간 효율이 좋지 않고 여기서 보기에 시야가 안 좋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그와 반면에 멤브레인식은 이렇게 네모가 됨으로써 공간이 확실히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 효율이 좋고 이 모스식과 반대로 위쪽이 튀어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격이 구형에 비해서 더해지니까 2차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더 고정밀의 작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LNG선이고요. 이제 LNG선과 LNG 추진선을 저도 처음에 헷갈렸었는데 이 LNG선은 이렇게 LNG 탱크를 가지고 LNG를 운반하는 선이 LNG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한국카본과 그와 경쟁사인 동성화인텍은 이 멤브레인 방식의 탱크 제작에 본행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제 멤브레인이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LNG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벙커링이란 단어가 나와요. 벙커링이 무엇이냐면은 이 LNG 추진선에 LNG를 넣는 행위 자체를 벙커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렇게 거창한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벙커링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직접 차로 이용해서 넣는 트럭 투 십 방법, 그리고 이 탱크를 배에 실는 포터블 탱크 트랜스퍼 방법, 육지에 있는 저장 시설에서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LNG 추진선에 넣는 파이프 투 십 방법, 마지막으로 십 투 십 이렇게 LNG 선에서 직접 추진선으로 LNG를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는 이 조그만한 게 LNG 추진선인 겁니다. 이 벙커링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LNG가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벙커링을 위해서도 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뭐 배가 있던지 차가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서 파이프를 통해서 넣던지 이런 식으로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LNG가 주력 연료가 아니라서 이 벙커링 시설 자체가 약간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향후 LNG 추진선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벙커링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함께 일어나겠죠. 벙커링이란 단어 자체가 처음 들어본 단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LNG는 아직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니고 친환경을 위해서 LPG도 쓸 수 있고 LNG도 쓸 수 있는데 조선소에서는 현대 쪽 계열사들이 LPG선과 LNG선 모두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LNG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LNG에 앞으로 얼마나 주도적인 에너지가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카본의 사업 내용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국카본은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에 인슐레이션 판넬을 미리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주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결국 그러면 수주 잔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주량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국내 조선 3사 모두에게 인슐레이션 판넬을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세계 경제에 맞춰서 이런 수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본 제품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글라스 페이퍼라는 건축 자재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매출이 LNG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규제에 관련해서 올해부터 IMO 2020이 발효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 선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저렴한 고유황유 대신에 황 함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유황유를 쓰거나 아니면 스크러버라고 불리는 타랑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2가지 모두 투자금 대비 환경 개선 효과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유지비가 계속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사들이 LNG 추진선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LNG를 많이 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LNG를 옮길 수 있는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니 이 한국카본이 수혜를 받겠죠. 근데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은 LNG뿐만 아니라 LPG 선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LNG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LPG도 같이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뷰입니다. LPG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LNG 수송선에 의해서 한국카본이나 동서화인텍이 수혜를 받겠죠. 좀 더 응용을 해보면 말장난 같지만 LNG 추진선이 수주가 됐다라고 하면은 한국카본과 동서화인텍에는 다이렉트로 추가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멤브레인 방식의 LNG 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마크3, 마크 플렉스 타입에 들어가는 LNG 인슐레이션 판넬 제작 업체인데 동서화인텍과 반반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나오죠.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인슐레이션 판넬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아가 2차 방벽인 리지드 트리플렉스 그리고 플렉시블 트리플렉스를 국산화했다고 나오는데 2차 방벽이 아마 그 멤브레인 방식이 약하니까 거기에 더 덧대는 방벽인 것 같고요. 이것 또한 국산화해서 판넬과 2차 방벽까지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신기술 적용한 RPUF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광화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동서화인텍도 RPUF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섬유 이야기가 나오죠. 종속기업으로는 HC 네트워크스 그리고 HC, HCM 그렇게 있는데 매출이 10억대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종속회사이고요. 그래서 산업재에서 이 절연 적축물 LNG 본행제 GPDF가 나오는데 여기서 총 97%, 카본은 3%. 항공용에 들어가긴 하는데 카본은 확실히 매출 비중이 적네요. 그리고 여기 GP가 이제 글래스 페이퍼이고요. DF는 이제 회로 기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재료 등의 현황에 나오는데 원재료가 어디 써있는지 나오고 있고요. F 생산용과 단열 판넬용의 매입액이 확실히 크죠. 그리고 이 가공비에서도 외주 가공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매입액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보시면은 월 평균 가동일수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장 캐파가 거의 다 찬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가동률도 이렇게 95%, 96% 풀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비에 관한 사항은 19년도까지 해서 추가 증설을 하였는데 그때 추가 증설한 것까지 거의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 현황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지금 단위가 $1000니까 대충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풀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이렇게 수주 총액에 비해서 남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채워지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 수주가 채워지면서 앞으로 생산 시설이 더 확대가 돼야 이 회사가 더 발전을 하겠죠. 이번 3분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수익이 1200억 정도 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매출 원가가 그중에 900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소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세죠.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나왔네요. 이것은 누적으로 600억 정도고요.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거의 10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죠. 현재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니까 한 분기에 250억이라면은 4분기 하면은 풀캐파로 돌렸을 때 1년에 1000억 정도 하니까 시가총액이 멀티플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LNG선이 얼마나 수주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가장 최신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3분기에는 소재로 들어가는 원재료인 MDI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을 했고요. 이 MDI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9년 말에 캐파를 20기로 정설하고 이게 20기가 다 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4분기 탑라인이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이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매출 하락에 따라서 고정비 효과에 의해서 같이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MDI 가격이 8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4분기에만 50%나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원재료 부담이 커서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소식은 21년에 성장주로서의 멀티플이 끝나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 20기가 풀가동해서 거의
22기, 23기에서 나오는 매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21년에는 지금 스케줄상 18개만 돌아가는 캐파의 매출 인식이 되고 있고, 내년 예약 때문에 매출이 올해보다 작아가지고 이 매출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조선사들의 수주도 지금 21년에 28척으로 올해 30척보다 감소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결국 LNG 선이 더 수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것은 20기가 가동률 이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고, 21년에는 올해 90% 정도 수준으로 돌 것이다 라고 하니, 내년에 지금 현재 숫자로는 좀 그러니까 성장이 좀 꺾여가고 있고, 이 부분이 멀티플 부여 측면에서 좀 애매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선이 더 수주가 되면 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모잠비크 19척을 기다리고 있고, 러시아에서 쉐빙 LNG선 10척, 그리고 카타르 135척 중에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21년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니, 현재 내년 매출이 그렇게 좀 어두워도 이렇게 큰 수주로 인해서 그 후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년은 안 좋지만 결론적으로 앞으로 수주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한 가지 제가 동성화인텍을 조사하면서 본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 LNG 선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캐파 넘어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캐파 일단 꽉 차고 나서 생각을 해볼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캐파가 넘어서까지 수주가 있다면은 투자를 하지, 그거를 계속 그 속도로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19년도에 많이 개선이 됐고요. 20년 반기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 1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반기에 370억이고 이번 분기에만 250억이니까 거의 600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금 흐름도 19년도에 많이 안 좋았다가 올해 반기에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가의 흐름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 비율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ROE도 올해 많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키움증권에서는 21년, 22년 매출액이 확실히 늘었네요. 내년에 매출액이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보수적인 컨센이 있었는데, 결국 LNG선이 더 수주가 될 거니까 매출액을 넉넉히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LNG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 한국 화분의 성장도 같이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